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일요일이고요. 3월 2월 말 동안 좀 바빠가지고 평일에는 거의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썸네일에 있었던 것처럼 그 3월에 있을 그 인터 배터리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 배터리는 이제 매년 개최되는 이제 배터리 쪽에 좀 큰 행사로 국내 배터리 대기업 3사는 아마 다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가 보시면 인터 배터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간 주최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고 이제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라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인터 배터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특히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아니면 ESS 이런 쪽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거나 시장 공략,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이제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캐패시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 그리고 부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제조하는 또는 이제 그 반제품, 즉 전극이나 이제 코팅 이런 뭐 건조 이런 기기들을 다루는 이제 업체들도 참석을 해서 뭔가를 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인 구직 아마 부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나 이제 뭐 공채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안내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사전 등록비는 상당히 비싸요. 등록비가 꽤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냥 막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 네,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싼 편이네요. 15만원. 저도 이제 우리 회사와 저희 팀도 여기 이번에 참석을 하는데, 저는 중요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은 못할 것 같고, 아마 다음 시간에 올해 진행되는 2023년 인터 배터리를 리뷰하는 시간을 아마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하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15일 수요일, 올해 3월 15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와서 배터리 소재 및 핵심 광물 산업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NMC,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리튬과 이제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재, 핵심 광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극재 산업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스토어닷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나노 실리콘의 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엠프리우스라고 하는 데서 나노 라드, 나노 실리콘을 응급제로 사용한 퓨어 실리콘 전지를 얘기를 했었고, 실리콘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응급제로서 사용됐을 경우 제가 얘기했던 차세대 전지가 이제 리튬 메탈 기반의 전지라고 한다면, 실리콘도 여기에 못지않게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재이기는 합니다. 즉 실리콘을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또는 실리콘 자체로만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아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니켈 재련 리사이클링, 이제 동박 이런 것들에 대한 배터리 소재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맥켄지 앤 컴퍼니 같은 데에서 이제 산업계 동향,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작년에도 맥켄지에서는 좀 왔었고요. 야노 리서치 이런 이제 리서치 업체들에서도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이제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 생각하는 이제 미래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를 포함해서 차세대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아마 제공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노스볼트에서는 이제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혁신 기술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늦은 시간에는 이제 SK온과 삼성 SDI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그 컨퍼런스에서는 없었고 참석은 했습니다. 제 부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이번에는 이제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배터리가 전기차의 사고의 원인 물음표 딱 찍어놨을 때 네, 이게 배터리가 전기차의 사고의 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원인이다 아니다를 뭐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자체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배터리 운영, 배터리를 이제 다루는 BM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벽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ESS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 SDI 장내혁 부사장님께서 안전한 ESS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작년에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올해도 거의 동일한 이제 안전한을 넘어서 이제 완벽한 ESS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 보니 삼성 SDI는 상당히 ESS 쪽에 진심이다. ESS도 이제 배터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EV만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격도 싸야 될 것이고,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터리를 이제 공간을 패킹해가지고 이제 렉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건물 한 구석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배치해 놓을 텐데, 그러면 얘네들의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높은 에너지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배터리를 이제 한 곳에 집약돼 가지고 모아놓은 ESS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에 관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면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터리 양극재에 포함되어 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음극재는 잘 모르겠네요. 음극재는 이제 뭐 흑연, 그래파이트라고 한다면은 뭐 회수가 가능한 부분일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은 이제 양극재에 있는 그 소재의 리사이클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중국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의 LIB,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재활용 EV 배터리 생산 기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업 3사, 삼성, LG, SK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수요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모두 오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래 배터리에 관한 것, SK온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의 사고의 원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한 ESS를 위한 끊임한 노력, ESS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니까,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내용들을 공유를 해줘요. 그래서 어딨지?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좀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이런 것들을 통계도 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했었다. P3 그룹, 커스텀 셀즈 이런 데들은 타타 배터리, 이러면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었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 한 번씩 찾아보는 거죠. 여기는 어느 나라였는지, 뭐 하는 데인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제조업 이런 것들에 관련 뭐 배터리 연구를 하는 곳인지, 이제 뭐 다른 뭐 증권사나 아니면 투자업계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해놨고요. 뭐가 엄청 많네요. 참가 업체 리스트, LG 에너지 솔루션은 출품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했었고, SK온도 참석은 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보여줬었고, 고려아연 봅시다. 삼성 SDI는 어딨죠? 삼성 SDI도 그냥 2차 전지라고 얘기만 돼 있었네요.
음, 네, 상당히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참석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 좀 보니까 작년 것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삼성 SDI는 그때도 작년에도 ESS를 얘기했었다고 했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건남 센터장님께서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이제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팬시한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꽤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전고체 전지가 워낙 작년에 또 핫했고 올해도 핫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리콘도 빠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폴리플러스 배터리에 의해서 이제 실리콘 기반의 전고체 전지를 얘기를 했어. 실리콘 전지지만 거기에 이제 전고체까지 덧댄 걸 얘기했었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맨시람 교수님이죠. 유명합니다. 그 맨시람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리튬항 배터리, 이제 그 차세대 전지 중 하나인 리튬항 전지의 기술 수준과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또 알고 있는 회사 중 하나죠. 한번 저희가 다뤘었던 퀀텀스케이프에서도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었네요. 퀀텀스케이프의 리튬 메탈 배터리 시장과 진출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퀀텀스케이프에서 나왔으면 이제 제가 한번 다뤘었던 업체들 많잖아요. 뭐 앰프리우스라든가 실리콘 전지 또는 그 SES 뭐 리튬 메탈 전지 얘기가 많이 없네요. 올해도 없나?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리튬 메탈 전지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사진도 좀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LG 여기 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전시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X 라고 하는 제가 몰랐다고 했었죠. 이 각형의 전고체 전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이거에 관해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국 봤던 게 이제 그 인터배터리에서 사용했던 자료였던 것이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을 좀 강조한 SK온은 3.5개의 셀 생산에도 차량 화재 0건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문구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기사들도 좀 많이 찾아봤었고요. 이제 LG 삼성은 전고체에 관해서 ESS였지만 결국 프라임X에서 그 마지막 단계 각형의 전고체 전지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SK에서는 이제 안전에 방점을 두는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다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황화물 고체 전해질 개발 중인데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파일럿 설비 착공 로드맵 공개했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셀 화재 0건 가능케 한 이제 제조 과정, 제조 프로세스에서 본인들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프라임X는 이제 삼성 SDI 관한 내용이었고, SKO는 예쁘네요. 하얗게. 삼성 SDI가 이제 블랙 계통이라면 SKO는 화이트 계열로 해가지고 부스를 차려놨습니다. 확실히 이제 대기업 3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지불하기도 했었을 거고, 아주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업체로서 예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 제조 공정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SK온에 관해서는 이제 그것들이 본인들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와 삼성과 SK가 각각의 내세우는 강점들이 조금씩 완전 폼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X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각형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파우치 형태잖아요. LG랑 SK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각형, 제가 보기엔 각형 맞는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를 각형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뭐 다른 것들은 특이한 동향이 있는지는 다음에 올해 이 인터 배터리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배터리 3사는 다 참여한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도 발표를 3사 다 한다. 그리고 뭐 전고체에 관한 아주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 차세대 전지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좀 뭐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둘째 날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관한 얘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링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작년과는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이제 뭐 ESS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했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특정 어떤 뭐 차세대 전지, 퀀텀스케이프의 리튬 메탈 배터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당시에도 춘추 전국 시대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뭔가 하나로 통일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브로드한 얘기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얘기들을 둘째 날에 할 것 같다.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인터배터리는 3월 15일에서 17일, 정확히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5, 16일 진행되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뭐 인터넷에도 뉴스 기사가 많이 뜰 거니까요. 제가 이제 리뷰해드릴 수 있는 자료는 뭐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 자료들만 이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업체들을 찾아보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당일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정보를 잘 조합하고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남은 주말, 일요일,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